자, 2025년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새해 첫 미학탐구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학탐구에 함께 꾸며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임나훈, 정다빈, 최재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 돈 많이 버시고 이거 엄청 그거 있는데 메들리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최재훈 작가님이 12월 1일 날 녹음했을 거예요. 아마 AS 코너가 나와주셨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업데이트를 했나? 맞죠? 빨리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반응이 좋았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댓글 보니까 자주 나달라고 좀 영광이었죠. 그래서 다른 코너에 나가도 괜찮구나. 그래서 패널들을 계속 이렇게 랜덤으로 섞어서 AS에 모시는 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또 망가다나 네. 전평시나 PDF나 길티어 플레저 다 예약돼. 다 나오시기로. 길티는 언제 예약된 거야? 길티 저랑 얘기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만화 얘기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파트랑 코너마다 이게 어쨌건 대화의 양상이 흐름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도 이게 막 이게 저는 다 듣잖아요. 이 만화 클래식 또 제 1호 팬이기도 하잖아요. 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렇게 입이 달막달막해요. 얘기하고 싶어. 같이 얘기하고 저기서 있어. 나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만화 클래식계의 데드풀이구만. 만화 클래식의 지저스. 이것저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임나훈 작가님. 뭐 잘 지냈다고 하기가 사실 좀 저희 다 알잖아요. 이상경 내란 수계 내란 수계 때문에 네. 그 1, 2, 3 기억하기도 너무 쉬운 날짜인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새해가 같지 솔직히. 않죠. 일상파괴. 지금도 사실은 진행 중이니까. 그러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아. 아니,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은 우선은 그 믿기지가 않고 네. 또 하나는 딴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저희 넷이 상황에 따라 성공해서 정말로 왜냐면은 저희가 다루는 작품이나 어떤 상황이나 대화의 어떤 흐름에 따라 이것이 제한될 수가 있고 심지어 그 제한되는 과정에서 뭐 포고령에도 나와 있지만은 영장 없이 저희를 잡아갈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정도로 힘이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맥락에서 너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2025년, 24년, 25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일을 자행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 한 명이 아니라 너무 많은. 그러니까 이 사회 곳곳에 많은 어떤 반역자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낱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사회 현상 전체에서 그런 면에서 좀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매일매일 좀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뉴스도 그렇고 작업도 잘 안 되고 맞아요. 뭐 정신이 없죠. 맞아. 작업에도 진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 인스타 보면은 이제 그 시위 나가시는 작가님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일단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 사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지금 무의식에 엄청 영향을 많이 주니까 작업도 솔직히 너무 잘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미뤄지는 것도 죄송하지만 좀 그렇게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다들 어쩔 수 없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영향을 이게 받고 왜냐면은 있어요. 이게 되게 근본적인 불안감이거든요. 오늘 뭐 할 만화랑도 연관돼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란 게 뭐냐면은 온전하게 내가 어떤 다음의 세대 혹은 지금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되게 무고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끔찍한 상황까지 될 수 있었던 거잖아. 맞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뭐 당연히 들었던 분들 이번 한 달 동안 다들 엄청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갑자기 비상계엄이 됐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독재가 시작되는 거고 결국에는 무력으로 국민들을 이제 탄압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최소한 몇십 년 혹은 끝나지 않을 실제로도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는 그런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은 채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즉결 처형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멕시코의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조폭들이나 하는 짓을 멕시코 조폭 되게 신선하다 단어 조합이. 마피아 멕시코 카르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멕시코의 어떤 마피아들이나 하고 있는 짓을 어떤 한 나라의 수장이 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암담하죠. 예.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근데 다행인 거는 결국에는 파면될 거고 잡혀갈 거고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세력들은 다 감옥 갈 거고 라는 건 분명한데 그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힘듦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가 좀 마음이 안 좋죠. 그 영화 존윅 보면은 그 콘티넨털 운영하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존윅한테 충고하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게 딱 하나 있다. 인간은 룰을 지키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요거는 지키고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선이 있잖아요. 이 국가 단위의 사회를 만드는데 그 룰을 지금 2달째 맥시멈은 아니지만 2달째 이걸 어겨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큰 피로도를 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놀라우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민도가 높구나라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까지도 되는구나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좀 낱낱이 보는 것 같아서 지금도 이렇게 녹음하고 있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유튜브 뉴스를 확인해요. 오늘 옆에서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보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봤어 이러면서. 실시간 속보야. 실시간 속보. 맞아요. 셋이서 그러니까 사무실에 3명 같이 앉아 있는 시간이 잘 없거든요. 이재명 평론가까지. 그러면은 셋 중에 누가 하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은 그냥 들어오면서 얘기해. 오늘 집행 안 한답니다. 이러고 그냥 확성기네. 광장 확성기잖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삶의 어떤 법칙 혹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약속 같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근데 마치 오늘 하려고 했던 만화랑 연관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최소한의 약속들을 서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별게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는 그 무단횡단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물론 뭐 차가 없거나 할 때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은 가볍게는 그런 것부터 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까지 사실 우리 되게 많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엄청나게 강력한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악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내가 왜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되게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거를 저 사람을 내가 해치지 않고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난 왜 그러지 말아야 하는가?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작되면은 동물과 관계없는 사회가 되는 거고 야만의 시대가 되는 거고 어떤 약속과 이성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약속을 왜 우리가 지키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 그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한 것 자체는 진짜 황당무계한 어떤 일이고 어쨌건 결국에는 그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로 진짜 말을 못 말이 안 제가 나와. 말문이 막히지가 않는 사람인데 나 처음 봤어요. 저 처음 다비님은 12월 3일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자다 일어났어요. 자다 일어나니까 그 상황이 되어 있었던 거죠. 주변에서 가족들이 깨워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집은 이제 집에 있어도 이제 다 개인 플레이를 해서 뭐 한 분은 집안일을 하시고 한 분은 이제 유튜브 보시고 다른 동생들도 다른 거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다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고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 사실을.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이제 거실로 나가서
비상계엄이란 게 눈이 된다고 하고 이제 그 새벽까지 계속 이제 다 같이 앉아서 뉴스를 봤는데 다들 무슨 뭐 딥페이크? 저도 맞아. 처음에 딥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이런 건 줄 알았다고. 네. 왜냐면 너무 황당한 소식이니까. 근데 그리고 몰랐던 사람도 많죠 실제로도. 자고 있었을 수도 있고 저도 계속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렇고. 근데 그날부터 이제 예전에 만화클래식 둘이서 리뷰 방송 녹음할 때 뭔 질문을 저한테 하나 하셨거든요. 뭐 저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뭔가 특별한 거를 중요시하는 건 없고 저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그냥 루틴한 걸 되게 중요시하는 편이라서 그 일상의 어떤 생활들이 보장이 되면은 거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그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뭐 시위 나가고 뭐 하고 뉴스 보고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가 한 연말쯤 되어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움직이는 걸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게 어쨌든 지금 탄핵이 가결이 났고 이제 어떤 법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사람만 미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숨겨져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탄핵 가결됐으니까 이제 좀 한숨 돌려도 되겠지 하고 관심을 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저기서 꿈틀거리고 여기서 꿈틀거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관심을 어떤 조금 얇게나마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말쯤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뉴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일상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핵심이죠. 그래서 저의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게임처럼 한 스텝을 끝내면 또 다음 스텝이 있고 그러니까요. 진짜 딱 그 탄핵 가결된 날 하루 쉬었던 것 맞아요. 같아. 맞아. 그날만 마음 편하고 다음 날부터 또 시작돼. 근데 이왕 그리고 그 원래 계시던 총리도 잘랐더니 그 다음 놈도 미친 놈이네. 오늘 어차피 우리 매번 하는 것처럼 그냥 토크처럼 일부를 뺄 건데 이 얘기를 어쨌든 뭐 상황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일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임나훈 작가님은 그럼 그때부터 좀 어떻게 그날은 뭐 하고 계셨는지부터. 저는 이제 컴퓨터 하면서 좀 부끄럽지만 그 밀린 나는 솔로 사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거야? 조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식을 늦게 접한 사람도 많아요. 보고 이제 옆에 틀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실에 엄마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TV는 속보가 바로 나오니까 그때 갑자기 나훈아 뭐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데? 말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야? 그래서 나도 밖에 나가서 TV 봤는데 그런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 영화여도 욕먹는다 이건 솔직히.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유튜브로 이제 낯을 끄고 바로 그거 이제 한 새벽 4, 5시? 왜냐면 2시인가 1시, 2시였나? 그때 국회에서 모두 다 모여가지고 가까스로 해제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런 사실이 나오면은 금방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자기가 이걸 해제하겠다라고 바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도 술렁거리고 뭔가 괜히 불안해가지고 한 4시, 5시까지 그 영상이 다시 올라오기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자고 근데 또 그마저도 잠을 오래 못 잤어요. 맞아요. 이러면서 바로 핸드폰 보는 게 그 이후로 계속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뉴스 보고 친구들이랑 막 욕하고 막 친구 아니냐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야 나가자 이래가지고 막 나가고 그때부터는 거의 뭐 주말이나 그때 막 시위 막 다 나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게 막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기득권층에 있는 몇몇 내란 공범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불안한 거잖아요. 딴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갑자기 뭐 실제로도 독단으로 한 게 아니니까. 네, 뭐 2차, 3차 계엄도 한다고 했었고.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참 또 반대로 공부되는 것도 있었어. 이게 뭐냐면은 나는 예술가인데 작업을 한 사람인데 이 인간 사회에서
굳이 하나를 꼽자면은 예술은 가장 잉여의 무언가잖아요. 그렇잖아. 이 삶이 보장되고 어떤 윤택한 생활이 이어지고 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어떤 그쵸.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어쨌건 만화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예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심지어 그런 생각했어. 정치를 공부를 해야 되나? 맞아. 근데 그런 생각 정말 아니면은 들었어요. 뭐 진짜 무슨 뭐 법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머리도 없지만 그런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무기력함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예술을 하고 있지만은 일반 회사원이나 아니면 다른 일들 아니면 뭐 노동자나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 기득권층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란 게 딴 게 아니라 무기력감이거든. 왜 저들은 저러고 있지? 나는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어떤 양상이 정말 다양하게 매일매일 다르게 오니까 맞아요. 미쳐버리겠는 거지. 최재훈 작가님은 3일날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날 웃긴 게 저희 그 제 여동생 생일이라 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엄마랑 이제 와이프랑 넷이서 밥 먹고 집에 왔는데 제가 이제 좀 웃긴 얘기긴 한데 똥을 싸다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다가 트위터를 켰어요. 저는 처음에. 네. 트위터를 켰는데 갑자기 비상계엄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근데 라이브를 그 유튜브에 후다닥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찐이야. 리얼이야. 미친 놈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화장실 문 열고 와이프한테 야 비상계엄이야 빨리 유튜브 TV 켜봐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후딱 처리하고 딱 나왔더니 이미 와이프는 옷도 입고 있고 이미 준비 완료. 그래서 국회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또 와이프가 동학농민운동 같이 함께했던 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셨어요. 그 후손이에요. 그래 그 피가 있는지 모르는데 저보다 더 강경한. 그래서 우리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가야 될 것 같다 국회로 모여달라고 다들 하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국회로 갔죠. 그래서 연락이 돼가지고 인수 작가님도 만나고 거기서 그래서 한 3-4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나온 작가님 말씀한 것처럼 내란 수계가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는 너무 불안하잖아. 실제로도 근데 그 딱 1시부터 4시 사이에 2차 3차 계엄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많으니까 작전이 수행되기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한 3-4시까지 있다가 좀 상황이 괜찮아지는 것 발표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갔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봤더니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야. 그리고 그게 지금도 아직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12월 1월은 뭐 지금 뭐 나온 작가님도 얘기했지만은 저도 막 클라이언트한테 막 죄송하다고 메일 보내고 지금 작업도 막 밀렸고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랑 또 별개로 어쨌건 이 생활과 삶이 영이 지속돼야 건강하게 지속돼야 뭐든지 가능한 거니까 밥을 먹고 잠을 자더라도 그런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저 내란 수계를 파면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공범들을 다 이제 감옥에 쳐넣어야 새롭게 시작될 거니까. 하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해야 되고.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동시에 또 공부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 맞아요. 예, 그래서 예술은 무엇이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더 나아가 함께 한다는 건 뭘까? 실제로도 여기 국민들 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탄핵 반대 집회하는 태극기 부대도 있고 그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들과. 왜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정말 멀리 봤을 때는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범죄자들은 처단하되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지? 그리고 설득을 하던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이제 이번에 또 저희가 오늘 할 만화도 사실 그런 맥락이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고 그 수많은 인간 군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들을 할 것이며 그것이 과연 옳다고 믿는 것도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만화거든요. 이 만화가. 그런 맥락에서
좀 저희가 의도치 않게 이 작품을 골랐지만은 흐름이 좀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고민되는 게 많았다.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연말 연시인 것 같다. 저는 12월 3일 날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었어요. 맞아. 제 그냥 조그마한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는 12월에 다른 일정들을 웬만한 건 다 빼놨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이제 개인전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해야 되니까 큐레이터는 계속 연락 오고 나는 저 12월부터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날 생방송으로 켜놓고 지금도 그 채널에 들어가면 있어. 내가 그 놀라는 표정과 이게 그거 하면서 이제 에세이 이런 거 쓰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채팅창에 어느 분이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그로도 아니고 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일단은 평소에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정치 관련된 그 컨텐츠들을 한 4곳 정도 거를 돌면서 다 봐요. 다 보는 편이라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설마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었던 거라서 처음에는 딥페이크인가 이 생각을 했다가 저도 이제 3일날 새벽에 나가서 이제 최재훈 작가님이랑 만나고 그 역에 내렸는데 뭐 여의도 공원역인가? 여의도역에 내려서 이제 나가는데 밖으로 빌딩 사이로 헬기가 뾰로뾰로 이러면서 국회의사당으로 가고 있었어.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실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가 가결 전이었으니까. 가결 전이었고 그래서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아저씨가 나이가 좀 지긋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태어나서 이 계엄령이 처음이다.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럴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했었냐 그때 그랬더니 그분이 뭐 그냥 별말가 뭐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별일은 없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택시기사 아저씨 목소리에 무서워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군대가 총 차고 거리에서 막 활보하고 다니고 이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여의도 어느 정도 가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면서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려서 나는 가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여러분과 마찬가지죠. 일상이 다 꼬였죠. 그러니까 외주 받아놓은 것들이 다 서로 떡지기 시작하고 네.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막 이러고 하려고 했던 일들 다 안 되고 오랜만에 오열도 한번 해보고 토요일 날 여기 사무실 나와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시위 집회 하시는 거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울더라고. 막 꺼이꺼이 울면서 나도 모르게 막 울게 되고 그런 일들을 막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 아마 2월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 함께 되게 답답해하기도 하고 보고 이렇게 될 텐데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일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일상이 무너진 건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씩 어떻게든 고쳐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고쳐나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생활까지로 돌아가기 위한 지금 과정에 있는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 각자 그래도 자기 자신을 좀 힐링하는 방법, 위안하는 방법들이 뭐 혹시나 있으신가 싶어서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뭐 예를 들어 슬플 때 힙합을 들으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 그게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이럴 때는 위로를 할 게 없죠. 표정이 위로가 안 돼? 이럴 때는 투쟁밖에 없죠. 투쟁. 거리로.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직업적 특성상 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직업마다 예를 들면은 예술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생계가 불안하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프리랜서니까. 네. 대신에 뭐 회사원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뭐 이렇게 생계는 안정적이라던가 이게 다 장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예술가들은 좋은 게 자기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든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화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낙서를 하든 글을 쓰든 사진을 찍든 뭐 춤을 추든 그렇게 함으로써 해소감이 되는 게 있거든요. 마치 미술 치료하듯이. 그런 맥락에서 작가들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것들을 자기 작업으로 풀 수 있다면은 그래도 좀 해소감이 있거든요. 뭐가 됐건 그게 노래를 부르던 그림을 그리던 어떤 형태가 됐건 실제로도 사실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참 구군이 있는 건데 한강 작가가 상을 탄 것도 시기가 정말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요. 평행이론으로. 네, 맞아. 그것도 좀 유명한데. 네, 그런 면에서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는다는 그런 그 한 문장이 되게 엄청난 응집력을 안겨줬잖아. 지금 그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들에게.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이 예술이 엄청나게 얼마나 그만큼 또 위대하고 대단한지도 알 수 있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되게 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써오고 관심 있었던 사람이 노벨상을 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 그 순간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내미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모두가 힘을 얻게 되고 위안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사실 되게 엄청 감동한 게 있어요. 아, 참 예술은 위대하구나.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다시 만난 세계 있잖아요. 아, 네. 노래. 소녀시대 노래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저 혼자 듣거나 하면서 계속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아, 나도 그때 진짜 눈물 나긴 해. 네. 들을 때. 여러모로 눈물이 났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들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집회를 나가거나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대부분 여성이거든. 나가보면 알아요. 네, 왜냐면은 그 영상 속에 목소리 톤이 정해지거든요. 왜냐면 태극기 집회는 나이가 좀 있어요, 목소리가. 근데 이쪽은 2030 그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여성의 목소리도 들려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냐면 다른 뜻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 남자분들이 여기 이런저런 과정에 의해서 사실은 뭐 많이 표를 찍었잖아요. 그 윤석열을. 그런 맥락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과연 그들 중에서 제 위안과 위로를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만화를 하거나 작품을 한다고 했을 때 제 만화를 봐줄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2030 남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내 만화를 봐주는 사람들이 나와 가치관 정치적으로 다르거나 뭐 안 맞다고 했을 때 그거는 둘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에 있을 때 내 작업에 어떻게 반영되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걸 고민하고 소화해야 되냐로 이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도 누군가를 찍었던 그리고 그게 후회가 되던 심지어 안 되던 라고 했을 때 어쩌면은 저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라고 했을 때 과연 넌 틀렸구나, 넌 잘못했어, 꺼져 이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지. 쉽지 않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정서적으로 멀리 내치고 싶고 잘못됐고 막 너는 막 실제로 서로 그런 혐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되게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혐오 중에 하나가 지역 혐오잖아요. 심지어 제주공항 이번에 사건도 되게 컸는데 그거 가지고 지역 관련된 비판들을 막 하잖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혐오인데. 그런 면에서 진보 성향인데 뭐 경상도인 분도 있고 저희 부모님이나 친구들 중에서 전라도 사람인데 보수 성향 사람도 있거든. 뒤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입체적인 문제들이 있고 입체적인 어떤 고민 지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걸 받아들일 때, 이 현상을 받아들일 때 범죄자들은 당연히 감옥을 가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것이 이제 정비되고 다음 단에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 현상 속에서 만약에 맞아 어떤 큰 잘못을 했더라도 혹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함께 나와서 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라고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우리는 어쩌면은 발을 밟고 꺼지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뭔가를 변호하고 변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그냥 이 한 달 넘는 시간을 지나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내 편, 내 친구들, 내 동료들 혹은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큰 위기를 함께 이겨내는 것도 맞는데
동시에 결국에는 과반 이상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 뽑은 우리가 모두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혹시나 되지만 전 당연히 안 찍었어요. 근데 이제 좀 특히 저는 이제 40대잖아요. 네. 40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수업에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은 만약에 한 명의 어떤 학생이 왔는데 걔가 남자든 여자든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나랑 함께 뭔가를 하게 되고 어쩌다가 알게 됐어 모두가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태도로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대화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내가 계몽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맥락의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나는 그리고 또 나는 또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돌아와서 위로와 위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반대로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다음에 이 다음 단계로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정리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넌 나빠, 넌 최악이야, 꺼져, 쟤는 죽여야 돼. 혹은 제가 예를 들면 저도 집회를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남태령에도 있었고 그다음 비상계엄 당일날도 있었고 며칠 전에도 한남동 있었지만은 다 만났네.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은 정말로 뇌가 절여져가지고 세뇌당한 정말 노인분들이 중국인 누가 봐도 한국인 여자나 남자를 보면서 중국인들 꺼져라 죽어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 과연 나는 저 사람들을 그러면은 내치고 저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됐고 라고 했을 때 그건 해결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착한 척하고 좋은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것은 분명히 정비될 거거든요. 윤석열은 탄핵될 거고 내란 공범들은 다 감옥 갈 거고 국힘은 해산될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그 중간 어딘가에서 사실은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갈피를 못 잡은 사람들을 우리 모두는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오히려 침착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지만 서로가 혐오하고 끊임없이 서로가 밀쳐내는 형태는 쉽진 않지만 좋지 않더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차분해지더라.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네요. 정치 뉴스를 되게 많이 소화를 하면서 지내는데 평소에 이런 거 얘기할 때 한 번도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동감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생각에 동의할 수 없고 정말 내 안에서 이상한 욕과 모든 것들이 끌어오는 막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정치라는 게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정말 싫지만 존재를 해야 돼. 존재하고 있고 내가 상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도 윤석열을 뽑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다 안 뽑겠지. 뽑히는 순간부터 나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두 가지는 좀 얘기를 항상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내가 그 사람한테 표를 주지 않았어도 그럼 그 사람이 당선 못 되게 내가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설득하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그 사람이 뽑히는 순간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뽑히든 내가 응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히든 결국에 뽑히는 순간부터는 내 책임인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수 작가님 말한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게 전제군주 혹은 왕권이 중심인 사회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왕을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돼 있고 이게 수직적이란 말이야. 관계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뭘 하든 왕이 잘못한 거야. 왕이 책임을 져야 그렇죠. 돼. 걔가 주인이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권력이나 어떤 선택들에 대한 힘 같은 것이 좀 더 쏠리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것도 어떤 참정권 혹은
투표권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뽑은 거거든. 그런 점에서 그 책임은 모두가 분산돼서 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왕정 중심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 차이거든.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거지. 사실 댓글창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그런 거잖아. 뭐 이찌기들 그리고 뭐 그런 거 윤찌기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것도 순간 욱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거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기분이 안 좋고 쳐내고 잘못됐고 죽이는 거지만은 이 사회가 한 덩어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결국에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 사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막힌 거잖아요. 동시에 또. 그렇죠. 네? 거기에는 심지어 뭐 그 입원을 찍은 사람이 와서 뭐 막았을 수도 있는 거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냥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너무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오히려 제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는 위로를 얻을 때는 반대로 이 상황은 어쨌건 결국 정리가 잘 될 거고 더 나아가 다음이 더 나은 사회가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만약에 어떤 실수를 했다면 실수한 대로 내가 이 실수를 만회하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반대로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저는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사실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런 사람 다 가까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힘든 게 자기는 완전 진보적인데 부모님은 둘 다 국힘인 거야. 심지어 왜냐면 많잖아요. 왜냐면 그 세대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하는 거지. 비상경 성공 못해서 아쉽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자식들은 근데 나가서 집회 나가서 탄핵 그 윤석열을 파면하는 집회에 나가서 이제 찬성 집회를 나가고 그런 데서 오는 괴리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당장 실존하는 이 어떤 혐오와 갈라치기 속에서 사실 이것도 기득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역 혐오와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 모든 것들이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낸 혐오들인데 이 혐오들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 사실은 각자 함께 공생하는 관계고 서로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당연히 잘못된 거는 다그치고 범죄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거랑 별개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미묘한 지점 속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무너진 일상 속에서 저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저는 만화를 봅니다. 저도 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 취지에 맞게 근데 만화만 보는 건 아니고 영화도 찾아보는 게 내가 봤던 만화나 영화 중에 이 상황과 되게 비슷한 뭔가 새로운 걸 던져주실 만한 걸 보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은하 영웅 전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막 은하 영웅 전설이 딱 제가 말한 그거의 대립의 가장 상징적인 만화죠. 그러니까 뭐 잘 되는 왕정과 잘 안 되는 민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그런 것들을 되게 상징적인 작품이죠. 보면서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는 그 작품 안에 되게 모티브가 돼서 그 다음 세대들한테 전달된 캐릭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빈님은 어떻게 회복하고 계십니까? 저는 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저는 그 초반에는 한 12월 3일부터 1주차 정도에는 화가 엄청 나 있었어요. 왜냐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탄핵 가결이 되고 이제 그 이후의 절차들을 수행하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서부터는 분노보다는 이게 약간 무기력해지고 슬프고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남하고 공유하는 거를 되게 못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제가 혼자 들고 있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는 거하고 시위를 나가는 게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시위를 저는 처음 나간 게 재작년 2023년인데 뭐냐면 저 학교 때문에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계엄이 선포되기 전부터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제 모교가 동덕여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별개의 건으로 가서 약간 이런 거 어떤 시위나 집회의 어떤 순기능
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 체험을 했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혼자서 이거를 삭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서 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듣고 공유를 하는 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것들에 약간 삼켜지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싶어서. 그렇죠. 그게 연대의 가장 큰 네. 순기능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시위를 더 많이 나간 것 같고, 광화문에도 갔고 뭐 여의도에도 갔고 남태령에도 갔고 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저도 만화를 봤죠. 저도 만화를 봤고, 저도 이제 새로 뭔가를 보기에는 약간 처리해야 할 정보가 이거 만화 말고도 많아요. 그치. 그리고 힘도 좀 딸리고. 이럴 때는 봤던 거 봐야 돼. 봤던 거 봤고 봤던 거 많이 봤어요. 어쨌든 만화 보기는 맨날 하는 일이지만은 그쵸.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하면서 제가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익숙한 거를 찾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마침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면 동덕연대 관련해서도 저는 그냥 어떤 생각 때문에 딴 건 모르겠고 당연히 저는 그 학생들을 지지하고 연대해요. 핵심은 학교인데 너무 사실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말도 안 된다 생각해. 그쵸. 왜냐면은 그냥 저는 다 떠나서 학교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학교라는 게. 학교라는 거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교육하는 곳이잖아. 공유하고 서로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 교육이라는 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아이들이나 혹시 학생들이 뭔가를 모르는 거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모자르고 실수하고 혹은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그거를 감싸고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교육이에요. 당연한 거지만. 보호할 의무가 그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다 필요 없고 우선은 예를 들면은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위를 했어. 그래. 그러면은 얘기를 해보자. 뭐가 문제냐? 이게 아니라 소송. 갑자기 바로 소송. 왜냐고 봤더니 기물을 파괴했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그 학교라는 그 존립 자체가 학생이 있어야 있어야 존재하는 거고 거기 그거 다 고치고 그들이 시위하고 실수하는 것까지 다 책임지라고 등록금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동년에 돈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거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지를 함께 얘기하거나 풀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자체가 그 교육에 대한 태도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 탄핵 사건이랑 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것들 되게 여러 양상들이 맞아요. 마치 무슨 뭐 고름 터지듯이 다 터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그런 맥락에서 잘 봤을 때는 이 동덕연애 사건에 대해서 뭐 페미라더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물타기 하면서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곰곰이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뭐냐면은 뭔가 학생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좋은 교육자가 좋은 모든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인성도 있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든 태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전달하면 뭐해. 쓰레기같이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동덕연애 사건 같은 걸 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해.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거는 되게 다 필요 없고 다 되게 심플해.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이 할 일은 뭐냐? 학생을 감싸는 거다. 학생들이 심지어 실수를 했다? 그렇다 치자 그래. 그럼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 그들의 실수를 다 잡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감싸고 보호해야지. 안 그래요? 실수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의견들과 대화들을 했냐? 그렇지도 않거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들이 이번에 사실은 뭐 친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다 동시적으로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위로와 위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화를 냈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요. 다. 맞아요. 임나훈 작가님은 어떻게? 저는 그 처음에는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일단 너무 화가 나서 항상 친구들이랑 카톡방에 맨날 불났던 것 같아요. 맨날 문자 나오고 이제 시위하러 갔을 때도 내가 이런 욕설을 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친구들이랑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그럴수록 더 나만 지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될 이런 시기에. 그래서 화를 내고 여기에 관심을 계속 가지되 내 일상을 무너지지 않게끔 나도 힘을 계속 내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 싶어서 되게 개인적인 어떤 방법이나 뭐 힐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영화를 좀 보면서 조금 이 지친 마음이나 이제 이런 시선에서 살짝 쉬는 시간을 좀 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소에도 이제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다른 생각을 오프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거였거든요. 약간 디톡스가 되지. 예. 근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때 12월 6일 날 그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기다렸던 영화 한 편을 봤었는데 해피엔드라고 네오소라라고 그 돌아가신 피아니스트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드님이 감독이에요. 근데 그 영화가 아직 정식 개봉 안 되는데 하필 근데 그 영화가 그 시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헌법 바꾸는 것 때문에 시위하는. 그때였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갑자기 시위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약간 장난이 들었고 근데 일본도 문제가 많죠. 네, 그러면서 일본은 더 심각하졌다면서.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완전히 이게 내가 떨어질 수 없겠구나 싶어서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면서 이제 일상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같이 시위를 나가면서 또 그것조차도 우리의 어떤 일상으로 녹여내는 방식으로 계속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제 중간에 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약간 나름 힐링을 좀 하면서도 이제 뉴스를 여행지에서도 보면서 화가 나고 안 볼 수 없죠. 네, 안 볼 수 없고 이게 삶이랑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문제라서 그래요.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어요. 진짜 너무 이게. 끔찍하죠. 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도 만약에 저 내란 수괴범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상상을 해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 헌재랑 그 검찰이랑 국힘이랑 이런들이 기득권들이 어떻게든 해가지고 만약에 파면이 안 돼. 그래서 돌아와. 그러면은 끔찍한데 너무 진짜. 끔찍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선 만화 얘기를 이렇게 모여서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 정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하만존도 마찬가지인 거야. 정말로 하만존도 못 열 수도 있어. 왜냐면 집회 성격을 가진 거 자체가 이미 안 되니까. 그쵸. 실제로 출판이나 그들이 실제로 모든 정부 기관이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를 다 하거든. 거의 포고령에도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게 자칫 이게 약간 무뎌질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성을 유지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거기에서 끊임없이 주시할 필요는 있죠. 네. 이거 정말 이게 관심을 계속 주고 있어야 돼. 아무리 내가 무기력해지고 지치더라도 그쵸? 오히려 그쪽에서는 국민들이 지치는 거를 기다릴 수 맞아요. 그래서 있는 이렇게 거거든요. 질질 끄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계속 이미 시작됐죠, 물타기가. 관심을 계속 끊임없이 줘야 하고 절대 눈을 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이 안 되잖아. 속에서도 이제 스스로 이 힘을 계속 기르기 위해서 본인들의 일상을 그래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힘을 좀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장기전이 되면 안 되겠지만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있는데 저는 요즘 악기를 우쿨렐레를 1년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좀 꽤 잘한다고 선생님이 칭찬을 해줘서 새로운 이제 단계로 넘어갔어요. 제가 이제 보사노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좀 직구를 해서 보사노바 악보 같은 걸요. 일본 책인데 그
그 작곡가님이 이제 편곡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면서 좀 마음의 힐링을 그거를 연습하는 시간만큼은 좋네요. 좀 그런 걸로 좀 본인의마다 이런 게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저도 집에서 있어요. 통기타 치면서 네. 노래하면서 힐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뭔가 이 지금 좀 어려운 시국이긴 한데 서로 뭐 그냥 생각 사유 이런저런 사유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힐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콘텐츠 영화 만화 음악 이런 것들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아니면 간단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취미를 가져보는 것 이런 것들인데 뭐 대부분의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 네. 평소에 하던 것들인데 잠깐 12월에 멈칫했을 수도 있을 법한 일들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하던 것처럼 꾸준히 하시면서 그러니까 덜 지칠 수 있도록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의 생각도 한번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동안 녹음을 하게 됐네요.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상을 어떻게 다시 영위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마찬가지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연결돼서 얘기할 수 있는 작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 올게요.